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신동입니다. 오늘은 우리하고 아주 친숙한 그런 스타벅스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스타벅스. 여러분들 스타벅스 커피 자주 마시죠? 하루에도 한두 잔씩 아마 마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스타벅스 커피 좋아하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커피죠. 자,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아졌어요. 매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 스타벅스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요. 하워드 슐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953년도에 태어났고요. 정말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아버지가 트럭 운전사였는데요. 정말 원하지 않는 그런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이때 슐츠의 나이가 바로 7살이었습니다. 7살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아버지는 늘 침대에 아니면 소파에 이렇게 누워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책에 그런 얘기로 설명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가로인간이었다. 가로인간이 뭐예요? 세로인간은 서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가로인간은 소파에 누워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뭐 아버지가 그런 아주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도 도박도 하고 여러 가지 아주 뭐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아서 정말 집에서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슐츠는 나도 운동을 해서 돈도 많이 벌고 스타가 돼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브루클린이라는 곳에서 살았는데요. 브루클린은 정말 빈민촌이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런 동네였죠. 뉴욕에서 아주 빈민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운동을 굉장히 좋아했고요. 농구도 잘했고 미식축구도 잘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미식축구 선수들이 연봉도 엄청나게 많고 돈도 많이 벌고 하니까 미식축구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미식축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아주 잘해서 대학에 운동 장학생, 스포츠 장학생으로 선발이 돼서 미시건 대학교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미시건 대학에 가보니까 자기보다 정말 그 미식축구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슐츠는 끼지도 못했어요. 항상 벤치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제는 그만 포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면서 운동을 접고 그다음에 사회로 진출하게 됩니다. 사회로 진출하는데요. 제일 먼저 회사로 취직을 하는데 복사기 만드는 걸로 유명한 복사기로 유명한 제록스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제록스 들어가죠. 이 제록스 한 3년 정도 지내다가 또 그 생필품을 만드는 회사로 다시 이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생필품을 만드는 회사에 가서 뭐를 주로 팔게 되느냐면은 바로 커피 머신, 커피를 만드는 커피 메이커죠. 커피를 만드는 그런 그 기계를 주로 파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굉장히 재밌는 일이 생겼어요. 뭐냐면 시애틀에서 어떤 스타벅스라고 하는 그런 회사에서 이 커피 머신을 대량으로 주문을 하는 거예요. 많이 주문을 해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팔다가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어느 회사가 이렇게 커피 머신을 많이 사나? 그래가지고 시애틀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 스타벅스를 방문하게 돼요. 근데 가서 보니까 이 회사, 뭐 어떤 회사냐면은 커피 콩을 주로 수입을 해서 파는 그런 회사였어요. 근데 거기서 갈아서 커피를 만들어 주는데 그 커피를 마셔보니까 너무나 맛있는 거예요. 굉장히 맛이 좋아요. 그래서 그때 보니까 그분들은 아라비카라는 커피를 수입해 가지고 사실 그때 미국에 아라비카라는 커피가 흔하지 않을 때 그때 아라비카 커피를 파는 거죠. 정말 이 슐츠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아주 그 커피의 맛과 그 커피의 분위기에 아주 굉장히 심취를 해서 야, 나도 이런 걸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주 구미가 막 당겼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방문한 내가 1981년도인데 바로 그 다음에 1982년도에 자기가 있던 회사를 포기하고 과감하게 포기하고 가서 이제 그 스타벅스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뭐 조그만 회사죠. 조그만 회사에 입사를 하게 돼서 거기서 여러 가지를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러던 차에 이 커피 그 만드는 커피 머신과 관련돼서 이태리로 출장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태리로 출장을 가서 보니까 이태리는 미국과는 굉장히 다르게 그 당시에 커피 문화가 아주 다른 거예요.
어떠냐면 카페를 가보니까 카페에 넓은 공간이 있고 거기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대화도 하고 얘기도 하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굉장히 좋은, 단순히 커피를 파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나서 대화를 하는 그런 공간이 있는 거죠. 그걸 굉장히 아주 인상 깊게 본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자기의 그 창업주 세 사람한테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이태리처럼 저렇게 커피를 이렇게 파는 공간을 만들어서, 커피를 직접 만들어서 커피를, 공간과 커피를 같이 팔면 굉장히 비싸게 받을 수가 있다. 비싼 값으로 팔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 세 분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태리를 가보지 않아서 이해를 못 한 거죠. 그런 분위기를 알 수가 없어서 다른 소리를 자꾸 하는 거죠. 그거 의미가 없다. 그 슐츠 얘기를 듣지를 않았습니다. 이 슐츠는 분명히 그게 좋은데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슐츠는 그 회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스타벅스를 그만두게 되고 나오죠. 나와가지고 자기의 카페를 만들게 됩니다. 그게 일 지오날레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 카페를 만들어요. 그게, 이 카페가 어떤 이태리식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태리 스타일로, 자기가 본 그 이태리 스타일로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다 클래식 음악도 틀어주고 아주 분위기를 좋게 이렇게. 그때 당시는 이게 참 1980년대인데요. 사실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때 미국의 카페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매력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 주자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던 차에 마침 이 스타벅스 창립 멤버들이 스타벅스라는 이 커피 이 가게를 팔겠다고 내놓은 거예요. 그러자 이 슐츠가 잘 됐다. 내가 저거를 인수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굉장히 무리를 합니다. 굉장히 무리를 해요. 1987년도인데요. 380만 달러. 한국 돈으로 말하면 43억 정도 되는, 43억, 큰 돈이죠. 큰 돈이죠. 이 당시에. 그런 돈을 주면서 스타벅스를 인수를 한 거죠. 인생의 도전을 거는 거죠. 정말 이런 도전 쉽지 않은데요.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모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타벅스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가 운영하던 일 지오날레라는 그 카페도 다 합쳐가지고 이름을 전부 다 스타벅스로 바꾸게 되죠. 이 스타벅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백경이라는 소설 속에 나오는 선장의 이름입니다. 선장의 이름. 근데 이 세 명이 창업을 했기 때문에 스타벅스가 된 거죠. 그래서 세 명의 선장이라는 그런 뜻이고요. 우리가 스타벅스에서 보는 초록색으로 된 그런 여자의 그 심볼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해신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인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런 인어가 섬에서 지나가는 배들, 선장을 유혹한다는 그런, 그렇죠. 그래서 배들이 지나가다가 그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그 배를 거기다가 섬에다가 부딪혀가지고 파산을 하고 그랬다. 그런 얘기가 전해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도 스타벅스 우리가 이렇게 모바일 가지고 오더를 할 때 그 사이렌 오더라고 그러잖아요. 원래는 사이렌이라는 게 세이렌이거든요. 세이렌 오더인데요. 이 세이렌 오더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제 6개의 매장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6개의 매장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 슐츠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거는 프랜차이즈로 할 게 아니라 모든 거를 직영으로 운영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품질 관리, 그 커피의 맛을 관리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모든 거를 직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슐츠가 내세운 가장 중요한 그런 생각이 뭐였냐면은, 직원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직원은 그냥 내가 일을 고용한 사람이 아니라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나와의 영업 파트너다. 그래가지고 직원을 다 파트너라고 불렀어요. 파트너라고 부르고, 그리고 고객은 둘째고 직원이 첫째다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게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굉장히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였던 것이죠. 직원이 있어야 우리 회사가 산다. 그래가지고 직원을 아주 우대하는 그런 아주 정책을 했어요. 그래서 직원들에게 뭐 장학금도 지급하고요. 그다음에 의료보험 혜택도 제공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점차 한 5년이 지난 후에는 165개 정도 미국에 그런 매장이 생기는데요. 2000년대에는요
3,500개의 매장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하워드 슐츠가 이제 막 국내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권으로 막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아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게 일본입니다. 일본과 필리핀, 한국입니다. 한국은 1999년도에 2대점을 시작으로 우리가 스타벅스가 전국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거는요, 우리 신세계의 정용진 회장이 미국에 있으면서 굉장히 스타벅스를 관심 있게 봐서요, 정용진 회장하고 이 슐츠가 만나서 이 우리나라 한국에도 이제 입점을 하게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굉장히 재밌게도 이 슐츠는 어느 정도 회사를 다 키워놓은 다음에 2000년대쯤에요, 은퇴를 선언해요. 나는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서 다른 사람이 해도 잘 굴러갈 것이니까 나는 이제 좀 쉬고 다른 일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물러났어요. 그런데 이 슐츠가 물러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 스타벅스의 커피의 퀄리티, 질 관리가 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스타벅스 새로운 그 CEO가 들어와서 매장을 늘린 데만 관심을 많이 갖고 질 관리에는 관심을 별로 안 가졌어요. 그러면서 또 경제 위기도 오잖아요. 2008년도에 경제 위기가 오면서 드디어 이제 스타벅스가 영업 적자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도저히 영업 적자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많은 주주들과 이사들이 슐츠를 다시 스카우트해서 다시 일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슐츠가 다시 컴백을 하게 되죠. 그런데 슐츠가 들어와서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바로 뭐냐면 바로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우리 회사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기본으로 돌아가고 기본이 잘 안 되는 그런 점포들은 과감하게 폐점을 시키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600개의 매장을 폐점시켰어요. 그 정도로 아주 과감하게 이 커피의 질, 커피의 어떤 그런 본래의 그런 맛, 이것을 유지하려고 엄청나게 애를 썼죠. 그래서 품질 관리를 위해서 최우선을 해야 된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바리스타를 훈련시키고, 그리고 최고의 커피 머신을 사서 커피를 만드는 그런 데 집중하게 됩니다. 원래 이 사람이 커피 머신을 팔던 사람이잖아요. 커피 머신을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품질 관리가 최고로 중요하다. 그러면서 점점 이제 스타벅스 커피가 이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아주 정말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 32,000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꿈이 뭐였냐면은 맥도날드만큼 매장을 만드는 것이 꿈이었는데요. 맥도날드가 전 세계에 38,000개가 있다고 하는데 스타벅스는 32,000개가 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 그 하워드 슐츠는 재산이 5조 원 정도가 되고요. 포브즈가 발표한 400대 부자 중에서 209위 정도를 차지한다 그러니까 대단한 그런 수준의 부자죠. 엄청난 그런 부자가 됐죠. 그러면서 최근에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1만 명의 전역 군인들을 고용하고요. 그다음에 1만 명의 싱글맘들을 고용하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 16세에서 24세 이런 사람들도 1만 명을 고용하겠다고 하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 자기가 어려워봤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교육 포인트, 영재교육과 관련돼서 영재교육 포인트를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뭐냐 도대체 영재교육 포인트가. 첫 번째는요, 바닥에서 배운 포기하지 않는 법입니다. 바닥에서 정말 어려웠기 때문에 잃을 게 없어요, 자기는. 그래서 바닥에서 배운 포기하지 않는 법, 가난해서 배우는 강한 성취 동기, 인내심, 그다음에 자기관리. 이 슐츠가 쓴 책 중에는 그라운드업이라는 책입니다. 그라운드업, 바닥에서부터 일어나는 그런 에너지, 그런 것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영재 아이들, 이런 에너지, 이런 동기가 정말 필요합니다. 바닥에서 배운 포기하지 않는 법, 이것이 중요하고요. 둘째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는 자신의 일을 과감하게 던질,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과감하게 던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일,
내가 정말 이 일을 위해서 평생을 바쳐야 되겠다는 일이 나타났을 때는 현재의 자신의 일을 과감하게 던질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이건 바로 모험이고요. 그 이제 슐츠가 그 스타벅스와 이런 일들을 이제 그 카페와 관련된 일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전문가나 자기 지인들 242명하고 만나서 인터뷰를 했다는 거죠. 얘기도 하고 막 상담도 하고 물어보기도 했다 그래요.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는데 217명 정도가 커피와 관련된 그런 카페 하지 말라고 말렸다는 거죠. 그런데 과감하게 시도를 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는 그런 오픈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커피만 파는 데서 커피와 공간을 파는 것으로 전환한 겁니다. 이태리에 가서 배운 거를 과감하게 미국에 적용하는 거죠. 공간을 판다는 건 새로운 개념이었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오픈 마인드를 가져서 열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오픈 마인드를 가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본에 충실하고 본질에 충실하자는 겁니다. 스타벅스가 정말 적자가 나고 굉장히 힘들 때 이 슐츠가 다시 돌아와 가지고 기본에 충실하자. 그래서 커피는 커피 그 자체의 맛을 살려야 된다. 모든 매장이 동일한 맛을 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기본에 충실하자 하는 거. 우리가 정말 영재 교육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배워야 될 필요성 있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직원을 중시하고 인간관계를 굉장히 중시했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 소외계층을 굉장히 배려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영재 아이들, 똑똑한 아이들 나중에 훌륭한 자리로 갑니다. 높은 자리로 갑니다. 리더가 되는 것이죠. 리더가 됐을 때는 반드시 이런 주변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인간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인 어떤 소외계층 이런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스타벅스를 만든 이 하버드 슐츠를 통해서 우리가 영재교육에서 배워야 될 그런 영재교육 포인트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바닥에서 배운 그런 포기하지 않는 법, 그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는 정말 자기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과감히 던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오픈 마인드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기본에 충실하자, 본질에 충실하자, 본질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직원을 중시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그런 리더가 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